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썸네일에 어그로를 끌어봤는데 차트를 보시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근 한 달 동안 어떤 말을 했었고 저는 이 하락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얘기가 하나님이 들으셨던 건지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거의 주차장 안내원처럼 계속해서 반복드렸던 말이 현재는 실현이 되어서 원화상으로는 고점을 넘겼고요. 이 믿음의 영역이다. 이 상승하는 데 관점은 다 폐기되지만 믿음으로써 상승을 봐야 된다. 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실현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기는 한데 지난 기간 동안 영상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상승을 하니까 장이 좋아지니까 다시 되돌아오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늦지 않은 얘기고요. 뭐 반대로 말하면 선물에서 숏을 잡으셨던 분들은 회복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가져갔던 포지션은 믿음의 영역으로서 이런 썸네일을 보시면 어떤 말을 했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관점이 없으면서 상승이 가능한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이런 영상들을 한 번씩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이 정말 안 좋아지고 리세션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현이 되면서 현재 연준이나 미국의 스탠스는 경제를 되살려야 된다. 금리를 높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 우선은 진짜 숨쉬기가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 중인 금리 인상이라는 스탠스가 꺾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컨센서스가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한 3시간 전에 확인을 했을 때 25bp를 인상한다. 이 의견이 75%대 25%였는데 3시간이 지나자 이제 동결이 50%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결 쪽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스탠스인 25bp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 파산이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라서 동결 쪽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동결과 25bp 인상을 거의 반반의 확률로 점치고 있다라는 점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봐야 될 게 단기 채권 수익률 2년물 채권 금리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5%에서 4% 미만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면은 대충 한 3월 5일부터 오늘 날짜 3월 14일, 10일 만에 1%가 내려갔어요. 단순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마우스 포인트 있는 데가 2월 23일이었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1%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는 한 달 걸렸는데 여기서는 10일밖에 안 걸렸다. 그만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이 너무나 긴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은 다행인 점은 신년물 채권이 그나마 조금은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딱 그 정도만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고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아직까지는 좀 큰 리스크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항상 이렇게 그어들이고 이렇게 내려갈 때가 경제적인 위기가 왔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러한 위기가 좀 찾아왔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현재는 위기 극복이 안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 다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만약에 위기라는 그 기준점이 있다면은 딱 그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정말 정부에서도 힘을 쓰고 있고 연준에서 또는 정부 인사들이 계속 힘을 쓰고 있다라는 점이 좀 지켜볼 만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이 많은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테지만 소수의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 점은 지금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안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과 페이지 2입니다. 우선 페이지 1은 배드에이즈 굿이라는 게 통하던 장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용지표가 나빠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등이 좋은 의미로 해석을 했다. 라는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배드에이즈 굿이 통하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아니었죠. 더 이상 배드에이즈 굿은 통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그냥 올리면서 인플레이션만 잡겠다라는 소리를 했던 장인데요. 세 번째, 지금 현재의 장입니다. 그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가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꺾이기 시작을 하고 거의 시작점까지 왔었는데 리세션이 터졌죠. 은행주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연쇄 효과까지 일어난다면은 그 위기가 정말 커질 수 있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또 배드에이즈 굿인장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고용지표보다는 이런 파산 위기나 아니면 실현되고 있는 파산이나 그런 나쁜 점들이 다시 좋은 것으로 해석되는 장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해설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설명드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나스닥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의 경우에는 지금 부근에서 내려가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지지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장입니다. 어제자에 골든크로스가 확정이 났고요. 스토캐스틱에서는 프로 K, 프로 D선, 이 선행성을 갖는 놈이 후행성 위로 골든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강세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아래보다는 위로서 방향을 봐야 되고요.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자에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거의 하루 또는 캔들로 따지면 이틀 만에 20%가 상승을 했고, 이것 때문에 스토캐스틱이 과매수인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방금 나스닥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강세장을 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후에 나오는 스토캐스틱 차트가 저점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저점을 갱신한다든지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이 조정을 마무리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내려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적당히 방어하고 여기서 횡보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가격에서 그냥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아마 22일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겠고, 이 상승분을 다시 그냥 100% 내린다?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쉽게 벌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4일 전 또는 한 5일 전에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이 캔들에서 우리는 저점이 19.6K 부근에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저점이 갖는 해설은 실버게이트 날라갔고 바이낸스 퍼드 터졌고 USDC 이슈 있었고 그리고 저스틴선 이슈도 있었고 여러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악재 이슈가 겹쳐서 확인을 받은 가격이 19.6K다. 그럼 이 가격을 더 내려가려면은 이것보다 더 커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은행이 파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특정 나라가 핵을 이제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소지가 아닌 이상이야 저점 이탈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로서 지금의 상승과 지금의 저점을 해설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복귀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보유하던지 간에 아니면은 숏 포지션을 걸어서 손실을 봤던지 간에 이번 장은 여러분들의 좀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야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뇌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장을 해설을 할 때 한 2월 20일부터 좀 복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정이 진행되고 지금 차트가 무너지는 모습이 이 상승분의 618 구간까지 건드렸다. 그러면 이거를 정상적으로 해설을 할 때는 이거는 상승 추세가 끝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지난 장의 강세장 때 차트를 보시면요. 상승할 때 모습이 어떤가요? 618 구간 건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50% 건드렸고요. 여기서도 50% 건드렸고 이 마지막 추세가 되면서 드디어 618 구간을 건들게 되고 여기 보시면 618 구간 건들죠. 그리고 추세가 깨지기 마지막에 상승분의 100% 되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 하락이라는 방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보세요. 여기서 상승이라는 방향성이 하락이라는 것으로 바뀌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50% 되돌려놓고 50% 되돌려놓고 여기서부터 깨졌습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뒤바뀔 것을 암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번 장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장은 618 구간을 건드렸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되돌려 놓은 것도 체크를 해보면은 618 구간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이 나왔냐? 이 정석적인 해설이 100% 먹히지 않는 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냐? 과거의 예를 들면서 해설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상승이 나온다면은 관점이 전혀 없는데 상승이 나올 거고, 그때 돼서야 정말 트레이더 또는 좀 설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말을 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설을 했냐? 과거 차트를 또 봐야 되는데 이 장을 보면은 정말 강세장의 차트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50%도 조정 안 주고 딱 382 구간까지만 조정을 각각 상승분이 되돌려 놓는 구조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장 안에서 아마 많은 트레이더들이 생각을 한 게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조정을 주고 딱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아마 상승이 끝난 거다라고 해설을 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설을 했고요. 근데 실제는 어떠했죠? 관점 다 무너뜨렸는데요. 고점 갱신시켰어요. 그럼 이 관점은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저는 딱히 정답이 없었다라고 해설하거든요. 저조차도 여기 저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이 이동평균선 보고 그냥 예측하면서 매수를 일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다르죠. 이때는 이 미래에 대한 차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이 케이스가 존재하고 관점 다 무너뜨릴 때 이때 당시 트렌드에 해당하는 것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다. 이런 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는데 이것을 보고 참고를 했다라고 저는 해설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애써 감으로 때려 맞췄다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데이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 구간 밟고 이렇게 된다. 아니면은 조정은 무조건 여기를 밟아야 된다. 이런 데이터보다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90%라면은 10%는 이런 데이터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정리하고 이 차트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 이번 장에서 양면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안 했고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버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이미 보답을 해주고 있고 더 이상 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연준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에서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연쇄 파산이나 정말 크리시스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긴축이라는 것보다는 완화적인 분위기를 가져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완화적인 분위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파산하고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거 다 보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 중에 있고요. 그럼 굉장히 중요해진 게 이번 주 FOMC 발표겠죠.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금리를 25bp를 올릴 것인지 사실 그냥 팩트로 보자면은 완화가 아닙니다. 0bp 올린다? 완화 아니죠.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거니까 긴축이죠. 하지만 현재 시장을 반영을 하면은 분위기가 완화적이라는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인하까지 꺼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저울질을 한다라고 했는데 잘 들어오세요. 완화를 진행을 하면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도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한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 도구를 뺏기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해서 현재까지 진행했던 기조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소리를 했었는데 이거를 유지를 하면요. 굳이 멀리 안 나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은행이 터지고 여기서 연쇄 충격을 줘서 리세션에 빠지게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거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내리고 어디를 올릴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완화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일 전까지는 컨센서스가 이쪽으로 많이 향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딱히 할 건 없지만 당장 오늘자에 있는 일정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반에 CPI 값이 발표가 되고요. 무조건 컨센서스보다는 낮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 금리를 높이지 않아도 물가가 잡힌다는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오늘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 안 가는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고정 댓글에는 맥주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방의 내용을 잘 읽어봤는데 이번 하루 만에 20% 반등이 나올 때 일주일 동안의 시황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달 많이 헷갈리셨던 분들 분석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같이 건방 떠오는 모습은 딱 오늘까지만 할 거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겸손하게 분석하는 모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평경장이었습니다.